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액체질소 이야기입니다. 액체질소. 우리 공기 중에는 무려 80% 가까이가 질소 기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산소 기체예요. 그렇다고 산소 원자, 질소 원자가 아니고 질소 원자하고 질소 원자가 손을 3번 잡고 있어요. 삼중결합이라고 해요. 삼중공결합. 산소와 산소 원자끼리는 손을 2번 잡고 있어요. 이중공결합으로. 그래서 산소 원자보다는 질소 원자가 훨씬 더 안정하죠. 자, 우리는 여기 이제 액체 질소를 갖고 왔는데요. 이 보온병에다가 액체 질소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액체 질소는 영하 196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영하 196도. 여러분들 상상이 가요? 영하 100도가 보다도 더 거의 2배 가까운 영하 196도예요. 이 영하 196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자세히 보죠. 우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주 살기 가장 좋은 온도가 실온, 상온이 25도씨예요. 섭씨 온도는 25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장치를 가지고 냉각시키거나 온도를 올리면 뭐 30도, 40도, 50도 또는 영하 10도, 20도, 30도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공기의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거나 감소해요. 그래서 공기의 부피는 일반적으로 기체의 부피는 1도가 올라가면 처음 부피의 273분의 1만큼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10도가 올라가면 25도에서 35도로 10도가 올라가면 273분의 10만큼 부피가 증가하겠죠. 반대로 25도씨에서 10도 그 온도가 내려가면 273분의 10의 부피에 해당한 만큼 기체의 부피는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압축을 해요. 어떤 실린더에다가 공기를 집어넣고 피스톤으로 꽉꽉꽉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는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 압력을 거의 무한대로 아주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체의 부피는 거의 0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이론적이고 실제로 해보면 더 이상 부피가 감소되지 않는, 즉 액체 상태가 돼요. 액체 상태. 그래서 우리는 기체의 공기를 액체 공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액체 공기를 어떠한 그 가스통에다가 집어넣어 갖고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그 액체 산소, 액체 공기를 가지고 호흡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가 액체 질소만 가져왔어요. 액체 질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우선 이 풍선을 넣어볼게요. 풍선을 넣으면 와우. 우리가 보통 지금 온도가 한 20도씨였는데 몇 도가 됐어요? 영하 196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이게 터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다시 나오니까 20도씨에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감소됐던 부피가 다시 살아나죠?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기체의 부피는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이런 현상을 보여요. 모든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그 부피의 273분의 1만큼씩 1도에 따라서 증가해요. 물론 낮아지면 또 부피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노란 공 해볼게요. 자, 25도씨에서는 실온에서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영하 196도에 가면 부피가 감소하겠죠. 와우. 어때요? 아주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나오니까 부피가 금방 원위치가 돼요. 이렇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거를 샤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우리가 기체 관련된 법칙에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뭐 놀턴의 부분압력 법칙, 뭐 헨리 법칙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샤를의 법칙이에요. 샤를의 법칙은 1도가 올라가면 부피의 273분의 1만큼 부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를 할까요? 자, 여기 좀 무시무시한데 금붕어 한 마리를 이 속에다가 넣어볼게요. 이 금붕어는 지금 펄떡펄떡 살았잖아요. 이거를 영하 196도 속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이 완전히 급속 냉동돼 갖고 이 금붕어가 이제 다들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어때요? 완전 냉동 상태로 돼 있죠? 그래서 저를 아주 그 나쁜 사람으로 오인할까봐 좀 이 실험을 하기가 좀 두려웠긴 했어요.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죠? 자, 이제 여기다가 이 냉동된 상태의 금붕어를 이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냉동된 게 해동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냉동됐던 금붕어가 다시 꿈틀꿈틀 하다가 옆으로, 자, 꿈틀꿈틀 해갖고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잘 보여요? 보여요? 자, 이렇게 빳빳해서 그냥 딱딱했던 그 금붕어가 액체 질소에 들어가서는 얼음덩어리처럼 굳어있던 게 다시 물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이제 숨을 쉬고 헤엄을 쳐요.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그 냉동 보관, 냉동 그 인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품종이 좋은 젖소나 그 말, 소, 이런 품종이 좋은 우량 품종들은 계속 보관하면서 품종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해야 될,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의 정자나 난자도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100년 이상을 우리는 냉동 상태로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품종 개량을 하고 더 우량 품종들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정자나 난자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액체 질소 속에다가 풍덩 집어넣어요. 시험관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보존이 되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제가 갖고 오지 못했지만 개구리도, 펄떡펄떡 뛰는 개구리도 이 속에다가 풍덩 집어넣으면 빳빳하게 완전히 그냥 그 굳어져요. 나무 토막처럼. 그런데 그 빳빳하게 굳어진 개구리를 다시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꿈틀꿈틀 하면서 요게 다시 펄쩍펄쩍 뛰는, 살아나는 이런 현상을 하죠. 자, 이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아, 이제 원숭이도 하고 소나 말도 하고 사람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아주 돈 많은 그 부자들은 아주 불치병에 걸렸어요. 암이나 아니면 에이즈나 아니면 불치병,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한 달 아니면 일주일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은, 돈 많은 부자들은 이런 액체 질소에다가 풍덩 집어넣어요. 그러면 완전히 냉동된 상태가 돼갖고 그 암이나 이런 불치병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그때 해동을 해서 살리려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방금 물고기는 살아났는데 사람은 아직 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고기나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환경 조건이 아주 안 좋거나 이러면
이게 겨울잠이나 여름잠을 자요. 그럴 때는 이게 꼼짝 안 하고 영양 소비도 안 하고 꼼짝하고 이 온도도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도 살고 있거든요. 운동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약 70%가 물인 거 알죠? 그리고 혈관, 혈관 속에 있는 피도 거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자, 근데 물은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액체 중에서 온도가 내려가면 거의 모든 액체는 이게 부피가 감소하거든요. 근데 물만큼은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증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에 있는 피가 부피가 증가하니까 실핏줄 같은 거는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을 냉동시키기 직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 몇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 이 피를 다 빼요. 피를 다 빼갖고 인조피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온도가 내려가도 부피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인공피, 그리고 혈관에 있는 피를 교환하고 그제서야 액체 질소나 액체 알곤 속에다가 이제 집어넣죠. 그래야 혈관이 터지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과자가 있어요. 이 과자를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에 무슨 과자인지 알죠? 이거를 이제 액체 질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 조교 선생님이 이 하나만 여기다가 깨물어서 하나만 자 코로 자 이게 뭐냐면 질소 기체가 기화가 돼 갖고 이 코로 나오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하고 반응을 하면 마치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바나나가 있어요. 이 바나나가 제가 아침에 집에서 갖고 올 때 아주 좀 오래돼서 물컹물컹해요. 이 물컹물컹한 바나나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바나나가 아까 물컹물컹했는데 이 액체 질소에 들어가서 여기는 완전 돌멩이처럼 완전히 딱딱해졌어요. 이쪽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바나나가 어떤 상태냐? 이래요. 물컹물컹한 상태요. 그렇지만 이쪽은 액체 질소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딱딱하게 아주 돌덩이처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액체 질소를 어디에 이용하느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바로 자기부상열차예요. 자기부상열차. 여러분들 초전도체라고 들어봤죠?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는 전도체보다 아주 전기를 통하는 정도가 아주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다는 얘기죠. 저항. 그러니까 전기가 어떤 전선에 이동하는데 저항이 없으니까 그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에너지가 들질 않아요.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 아주 힘들죠.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물의 저항력을 받아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전자가 어떤 전선을 움직이는데 저항이 없다면 이 이동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에너지 손실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초전도체를 가지고 어떤 컴퓨터를 만들면 굉장히 그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자기부상열차는 초전도체 물질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 자석에다가 액체 질소를 넣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공중에 떠요. 둥둥 떠요. 그걸 자기부상열차라고 그러죠. 그래서 밀게만 하면 이게 마찰력이 없이 그냥 샥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부상열차를 만들면 우리가 시속 300 내지 400, 500까지도 가요. 저기 중국의 상해 공항에서 푸동공업단지로 가는 데는 거기 자기부상열차가 있어요. 그 자기부상열차는 시속 450km로 가요. 그렇게 빨리 가요. 그리고 이 진동이 전혀 없어요. 이게 공중에 떠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전도체 물질로 그 자기부상열차의 밑에다가 하고 밑에는 레일에다가 자석을 놓고 거기다가 액체 질소를 깔아요. 액체 질소를. 그러면 이게 공중에 떠서 밀기만 하면 이게 스르르 하고
이게 지나가죠. 우리도 저기 대전에 자기부상 열차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 정도로 하고 우리는 액체 질소를 특징이 굉장히 많고 이용도가 많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